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een it right there. 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입니다. 단종되면 반드시 떡상할 것 같은 레고 스타워즈 속 UCS 제품이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특히 크롬브릭이 패키징되면서 전 세계 레고 스타워즈 컬렉터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요목조목 따져보면서 이 레고 제품의 가치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제품번호 75442, 부품수 1809피스, 가격은 37만원. 비싸도 너무 비싸서 통장이 되어버릴 것만 같은 가격.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제품은 충분히 그 가치를 한다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후 빌드편에서 다뤄보도록 하죠. 박스 아트에 검정색 배경 속 N1 스타파이터를 감싸는 아우라는 타투인을 오마주한 느낌, 깔끔한 로고의 폰트와 함께 가장 처음 눈에 들어온 건 바로 UCS, 콕핏 스크린이나 엔진룸 등 이 기체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를 잘 어필하여 이미지화했습니다. 특히 기체의 길이가 67cm나 된다는 건 공간이 항상 부족한 컬렉터들에겐 썩 좋은 소식은 아닐 테죠. 총 8방향으로 테이핑되어 자르는 손맛이 기가 막히는군요. 16개의 봉투와 함께 콕핏 투명 스크린은 따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요즘 레고 패키징은 날이 갈수록 정성스러워지는군요. 근데 막대브릭은 아무 포장 없이 무방비로 패키징되어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다란 스티커 시트라니, 이런 건 제발 프린팅 좀 해주세요. 아니, 가격이 얼만데? 중간 크기 정도 되는 인스트럭션은 총 한 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겉표지를 펼쳐보면 N1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커다란 날개가 펼쳐지는데 아이디어가 정말 신선했습니다. 명판과 함께 패키징된 모든 구성품을 보셨는데요. 그럼 빌드를 보시기 전에 단 2기뿐인 미니피규어를 간단히 보면서 리뷰를 이어가도록 하죠. 그럼 먼저 딘자린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앞서 레이저 크레스트 편에서 선보였던 딘자린의 미니피규어와 거의 동일합니다. 헤드의 프린팅이나 헬멧, 토르소, 심지어 다리에 리뉴얼된 프린팅까지 동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왼쪽 팔 프린팅이 다릅니다. 자세히 보시면 미세하게나마 다른 점을 느낄 수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과거 딘자린 버전과 N1 스타파이터 버전을 비교해 봅니다. 몇 번을 살펴보았지만 팔 프린팅의 패드 디자인이 동일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더군요. 이로써 이번 미니 피규어는 UCS만의 독특한 매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 때문에 좀 실망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UCS처럼 가격이 높은 제품의 미니 피규어에는 그만의 베네핏이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 좀 더 특별함을 원하는 컬렉터들의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이번 미니 피규어의 세팅은 성의가 부족했다라고 딱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그로구입니다. 등급은 A+입니다. 앞서 리뷰했던 레이저 크레스트의 베스카 아머 버전 그로구와는 다른 노멀한 그로구입니다. 베스카를 착용하기 전 과거라는 시간적인 컨셉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노멀한 프린팅이지만 그럼에도 토르소 몰드의 완벽함 때문인지 이마저도 수집욕을 자극하는 요소, 헤드의 몰드 역시 동일합니다. 전반적인 미니피규어의 구성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는 않는 노멀한 느낌입니다. 딘자린의 다리 옆쪽 프린팅의 추가나 좀 더 리얼한 다크세이버 정도는 패키징 했더라면 정말 유니크한 제품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한 발 남았습니다. 아직 빌드가 남았죠. 이 제품의 하이라이트가 왜 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아하고 유려한 곡선이 가장 큰 특징인 나부 스타파이터의 유산을 담아 더욱 빠르고 강하게, 하지만 드로이드 소켓은 날려버린 딘자린의 색깔을 듬뿍 담아낸 만달로리안의 N1 스타파이터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진리의 크롬 브릭들입니다. 반짝이는 크롬 도금은 아니지만 은은한 무광의 실버 느낌이 나는 공법으로 처리되어 고급스러움을
힘을 더해주는데요. 만져보면 특유의 부드럽고 고운 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빛에 따라서 반사되는 그 특유의 은은한 금속 느낌은 이건 정말 직접 보셔야 합니다. 정말 고급스러우면서도 영화의 그 느낌 그리고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체의 앞 날개 부분과 엔진의 프론트 쪽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나부 스타파이터에서도 프론트 쪽에 크롬 도금이 되어 있는데 N1 스타파이터를 튜닝할 당시 앞부분은 샌딩하지 않고 그 고급스러움을 이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중에서도 색감이 살짝 다르더군요. 앞이 살짝 더 반짝입니다. 더욱 크게 개량하여 장착한 블라스터 캐논의 디테일은 일품. 날개에 엔진의 무게가 실려 자연스럽게 내려오도록 각도 설정을 너무 멋스럽게 설계했더군요. 때문에 정면에서 기체를 봤을 때에도 정말 아름다운 날개의 라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본체 빌드는 손맛이 별로였습니다. 마지막 엔진을 조립하기 전까진 말이죠. 패널을 고정하는 뼈대를 흰색의 다크세이버 블레이드나 기타 다른 검들로 표현한 점, 배선과 엔진 부품을 각각 브릭들로 개성있게 표현한 빌드의 참신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엔진 자체의 곡선도 정말 매끄럽게 설계하였는데요. 그 매끈함이 뒤쪽 뾰족한 안테나 부분까지 부드럽게 이어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추진력의 표현이나 엔진 아래쪽 구조물의 표현 역시 일품. 기체 중안부 쪽 바디라인도 유리한 곡선으로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 기체의 가장 아름다운 옆쪽에 엣지 라인의 선이 단절되었고 너무 완만하게 설계되었으며 격벽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아서 사실 이 점이 디자인 중 가장 마음에 들지 않더군요. 슈퍼 배틀 드로이드의 손은 갈비뼈 같은 조형으로 정말 멋스럽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빌드로 표현하다니 놀라울 따름. 손으로 만져보면 살짝 흔들리긴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닌 듯. 패널 중앙부 쪽에 보이는 엔진에 돌출된 디테일과 안쪽 사선으로 표현된 디테일이 상당히 마음에 들더군요. 특히나 터보 같은 구조물이 마치 분노의 질주에서 보던 머스탱을 연상케 합니다. 콕핏의 투명 스크린의 디자인은 N1을 위한 맞춤 제작 브릭이라 더욱 특별한데요. 살짝 떼서 앞으로 붙여주면 슬라이드형 스크린인 것처럼 연출이 가능합니다. 조종석의 디테일은 두 개의 핸들을 이용해 멋스럽게 연출해 주었는데요. 만도를 넣어보면 스크린이 온전히 닫히지는 않더군요. 콕핏은 관상용이라는 점, 또한 스크린에 있는 데칼은 프린팅이 아닌 스티커라는 점, 959의 좌석은 방구의 투명 스크린으로 구성되었고 좌석에 고정이 가능했습니다. 스크린 주변으로 다양한 곡선의 형태를 빌드로 멋스럽게 구현한 점 역시 마음에 들더군요. 뾰족한 브릭이 총 2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끝을 만져보면 마치 고무 같은 질감이 나더군요. 딱딱했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말랑해지는 신기한 촉감이었습니다. 기체 아래쪽에는 아광속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 허전함을 멋스럽게 잡아주는 디자인이었는데요. 다만 살짝 아래로 처지는 아쉬움이 있더군요. 기체 아래쪽 디테일은 사실 그렇게 디테일이 높진 않았습니다. 기체를 온전히 감싸기보단 부분적으로 볼륨감을 주어 일체감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 특히 옆면 커다란 사각 패널들의 중간중간에 빈틈이 오게 튑니다. 하지만 디테일을 해치거나는 느낌은 아닌 듯. 스티커가 중요한 디테일을 담당하지만 이 매끄러운 바디라인에 스티커가 그 매끄러움을 방해하는 느낌이고 사실 UCS 정도 되면 프린팅이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깔끔한 스탠드가 기체를 단단히 지지해 주는데 전시 공간에 따라 측면 혹은 정면으로 이동하여 연출이 가능합니다. 명판 옆으로 각각 하나씩 미니피규어를 놓으면 정말 밸런스 좋은 전시가 가능한데 N1의 경우 여백의 미가 정말 잘 어울려서 공간이 넓은 장식장이나 혹은
실내 여백이 넉넉한 깔끔한 공간에 DP를 하면 정말 멋진 연출이 될 것 같아요. 전시에 정말 너무나도 특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잠깐 레멍을 해보면 이보다 더 힐링은 없을 것 같더군요. 당일 조립, 당일 리뷰에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정말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사라지는 마법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총평입니다. 과거를 보며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죠. 도금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크롬 공정은 까다롭고 높은 코스트이기 때문에 레고사에서도 정말 잘 만들지 않는 부품이죠. 바로 그 부분이 오늘의 키 포인트. 지금은 너무 비싸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우린 알잖아요. 단종되면 하루하루 사지 않은 걸 후회할 날이 꼭 옵니다. 다크세이버와 함께 구입하시거나 할인을 통해 좋은 시기에 구입하시는 게 베스트.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 단종 전까지는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그럼 이 만달로리안의 N1 스타파이터를 평가한 저의 점수는요 96점입니다. 미니피규어의 단순함과 높은 가격, 살짝의 빌드의 아쉬움이 단점일 뿐 정말 역사의 길이 남을 제품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다가오는 포스데이 멋지게 보내시고요. 5월 2일 저도 잠실에 가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으로 필요한 저 하키를 춤추게 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스타워즈 매니아 하키였습니다. 메타포스 비비듀